뉴욕 한인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앞으로 뉴욕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있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영 아티스트와 전문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올 들어 뉴욕시 차량 절도가 지난해보다 5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은 친밀한 유대관계입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비드-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해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부스터 주사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백신 접종소를 찾으시려면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을 열고 앞으로 뉴욕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각계각층 주요 인사가 참석해 뉴욕 한인회 62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뉴욕 한인회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기원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변종덕 뉴욕 한인회 21대 회장이 나서 이른바 레드 애플 사건으로 촉발된 한흑 간의 분규 사태를 뉴욕 한인회가 나서 평화롭게 해결한 사건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전직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뉴욕 한인회가 있다며 동포사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더욱 힘써 보다 성장 발전하는 뉴욕 한인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있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생후 6개월에서 4세 어린이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이들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성인 접종 용량의 10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뒤 그로부터 2개월 뒤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맞으면 감염을 예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였던 5세 미만 어린이 1,800명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영 아티스트와 전문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SNC 글로벌 그룹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뉴욕시 최고의 공연장을 무대로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기량을 선보이는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전날인 15일에는 링컨 센터에서 SNC의 영 아티스트인 이로와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열리고 17일에는 라이징 스타 콘서트가 카네기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18일에는 링컨 센터에서 뉴욕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그리고 한국, 미국, 그리고 서부에서도 연주를 잘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고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한 연주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각각의 연령대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한 자리에 모여서 연주를 선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데뷔 무대로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된 이로아 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독주에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뉴욕에서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주자분들 그리고 제 연주를 들으면서 좀 즐겁게 듣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오시는 분들 다 함께 행복하게 연주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스테파니장 뉴저지주 필팍시 의원의 초청으로 한국의 국제장애인 예술단인 펠리체 예술단을 초청해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세계적인 무대인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취지를 통해서 또 이분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딛고 이렇게 좋은 기량을 닦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좋은 잔치를 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결과를 내어서 우리 이민 사회에 필요한 그런 것도 마련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음악을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인 BBQ가 메인 스폰서로 함께합니다. 올 들어 뉴욕시 차량 절도가 지난해보다 5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차량 절도 사건이 5,420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87건보다 51.1%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2,200건은 시동을 켜놓고 문을 잠그지 않거나 차 내에 키를 두고 나갔다가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 40%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도난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 문을 항상 잠그고 차 내에 귀중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차 내에 차량 타이틀을 두면 절도범이 차를 팔아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도난당하면 경찰은 물론 보험회사에 즉각 신고해야 차량 사고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이 미친 짓이라는 주변 충고를 듣지 않는 등 이성을 잃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어제 연방하원 의사당 난입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이 미친 짓이고 허튼 소리라는 말을 듣지 않았고 대선 전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지만 대선 뒤에는 어떤 충고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 전 법무장관은 선거 사기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무시를 당했고 선거 당일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기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팩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투표기가 선거를 훔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는 근거 없는 보고서를 자신에게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 캠페인 매니저였던 빌 스테피어는 대선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하기에 이르다고 만류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캠프 대변인 제이슨 밀러도 녹화 동영상에서 확실하게 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승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연방하원 의사당 난입 제2차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한인인 박병진 전 연방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선거 수사 등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박병진 전 조지아 북부 연방검사장은 어제 청문회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증언했듯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바 법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아틀란타시의 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여행용 가방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박 전 검사장은 이 가방은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인된 보관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 주하원 의원을 지내다 한인 최초로 연방검사장에 발탁됐던 박 전 검사장은 2021년 1월 초 돌연 사임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에 소극적이어서 사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인상폭이 0.5%가 아니라 0.7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어제 오전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93.0%로 지난 10일 전망치보다 4배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지난 10일 76.8%에서 어제는 7.0%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오늘과 내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며 내일 회의를 마칠
마칠 때 금리 인상 여부, 특히 인상폭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연준 인사들은 이달과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조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금리가 2.25%에서 2.5%까지 인상될 확률도 지난 10일 9.5%에서 79.7%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6월과 7월 두 달간 1.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된 것으로 두 달간 각각 0.75%씩 또는 6월에 0.5%, 7월에 1.0% 인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7월에 1.0%를 인상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각각 0.7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 3명 중에 2명이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해 아파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버드대가 시간제 노동자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3분의 2는 코로나19 등 병에 걸려도 아픈 채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관리자와 갈등을 빚어 해고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조사에서는 유급 병가가 없는 미국인이 3,300만 명에 달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일수록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임금 상위 25%는 유급휴가가 있는 비율이 94%에 달했지만 임금 하위 25%는 유급휴가가 있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민간기업은 보통 1년에 7일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만 2021년 조사에서 이 중 절반 정도만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휴가를 쓸 경우 인사고과 등을 우려 보장된 휴가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법학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헌법 전문가와 사생활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을 만나 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가 사생활과 피임, 체외 수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전문가에는 하버드대, 미시간대, 뉴욕대 법학 교수 등이 포함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헌법에 일치하는지 심리 중이며 지난달 이를 부인하는 다수 의견을 담은 초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앞서 최근 몇 주간 종교 지도자와 의료 전문가 등을 만나 낙태권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이 낙태권 옹호를 주장하며 이를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총기 판매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 시장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총기 판매량은 130여만 정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권총은 13.1%, 장총도 1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총기 판매는 지난해부터 하락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더 많은 것입니다. 또 일리노이주는 지난달 판매단 총기는 32,000장이었지만 총기 구매를 위한 백그라운드 체크는 25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총기 판매량이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기 누적 판매 건수는 720만여 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0만여 정보다 200만 정 정도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수장이 만나 한 목소리로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한미 외교수장들의 첫 만남은 북핵 대응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Pyongyang's continuous provocations will only lead to strengthened deterrence of the alliance and stronger international sanctions measures. 구체적인 대응 조치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장단기 군사 대비태세 조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확대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바뀔 때까지 압력이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Our goal, simply put, is a peaceful and stable region and world. Until the regime in Pyongyang changes course, we will continue to keep the pressure on. 외교부도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하면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를 추진할 거라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유엔 제재를 가로막은 중국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경고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날 만난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공동 대응을 위해서 유명무실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